이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때론 가장 외로운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가장 믿었던 자식들이 가장 큰 비수를 던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3남매를 키운 엄마예요. 장남 민준이, 둘째 딸 수진이, 막내 딸 혜원이. 아들이라고 특별히 편애하지도 않았고 딸이라고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민준이가 유독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 조금 더 맞춰주며 키웠을 뿐이죠. 세 아이 모두 똑같이 사랑을 쏟으며 키웠어요. 아이들이 대학교 다닐 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저를 어딘가로 몰아갔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의 끝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엄마, 서윤이 좀 봐줄 수 있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네 친정은 미국에 있어서 애를 돌봐줄 사람이 저밖에는 없거든요. 게다가 손녀 서윤이는 아토피가 있어서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저는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건 또 하나의 소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며느리 눈치 보려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살갑지는 않았지만 예의를 아는 아이니까요. 아침마다 서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점심엔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엔 온 가족이 먹을 저녁을 준비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이가 마트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트에 간 김에 초코과자를 하나 사주었어요. 서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과자를 먹었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가 과자 봉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서윤이한테 이거 사주신 거예요? 응, 아까 마트 간 김에 하나 사줬지. 어머니, 서윤이 아토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악화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 그게 미안해 깜빡했네. 서윤이가 사달라고 하길래. 깜빡하셨다. 손주 건강은 깜빡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제 잘못이 맞습니다. 아토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깜빡한 제 실수였죠. 며느리 말하는 게 기분 나쁘긴 했지만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며느리가 화가 났겠죠.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한 번은 이불 빨래를 하다가 유치원 끝나는 시간을 깜빡하고 10분 늦게 데리러 갔습니다. 서윤이는 유치원에서 잘 놀고 있더라고요. 잘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렇지만 유치원에서 전화를 받은 며느리가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른 애들 다 가고 혼자 남아있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근데 잘 놀고 있더라. 잘 놀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늦게 가실 거예요?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맞춰 가주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더 힘들었던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할 줄은 몰랐어요. 어릴 적부터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엄마, 애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서윤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니. 미안하다고만 하시면 뭐해요? 조심하셔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타박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손주를 돌보는 건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실수하면 혼나고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서윤이 밥을 먹이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과 외로움이 점점 쌓여갔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엄마니까요. 할머니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참음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저에게는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저는 쌓였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며느리가 또 뭐라고 했는지, 민준이가 또 엄마 편을 안 들어줬는지, 손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하다 보면 목이 메이곤 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정말 너무하네. 엄마가 얼마나 애쓰는데. 수진이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함께 화를 내주고 때론 욕도 같이 해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주말 수진이가 아들네 집에 놀러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식사 중에 며느리가 저에게 또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어머니, 서윤이 간식은 제가 챙겨놓은 것만 주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저 알았어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언니,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애쓰는데 그렇게 말해야 해요? 아가씨, 전에 엄마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신경을 좀 더 써야겠더라. 오빠 엄마가 우리 다 키웠어. 애를 셋이나 키웠다고. 오빠가 더 잘 알아.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렇게 몰아붙여? 갑자기 왜 끼어들어? 엄마가 미리미리 조심하면 좋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시끄러워. 조심? 엄마가 뭘 더 조심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윤이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것도 모자 더 조심하라고? 오빠는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조용히 밥이나 먹어. 당황한 제가 아이들을 말렸어요. 그때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자. 이런 데서 밥 먹을 필요 없어. 수진아, 진정해.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디 있어? 엄마, 일어나 가자. 수진이는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렸지만 수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랑 가. 결국 저는 수진이를 따라 집을 나왔어요. 아들이 뒤에서 엄마 하고 불렀지만 수진이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참지 못했어.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났어. 엄마, 여기서 쉬어. 오빠네 갈 필요 없어. 그날 밤 저는 수진이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수진이가 제 편을 들어준 게 고마웠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사흘이 지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수진이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너무 심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 어머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서윤이도 할머니 찾고 저희도 어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앞으론 정말 조심할게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결정해. 근데 또 그러면 그땐 진짜 안 봐줘. 오빠, 언니, 정말 엄마 제대로 대접해주세요. 결국 저는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손녀가 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없으면 당장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짐을 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냈는데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다시 돌아간 아들네 집.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도 했고 제가 실수해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화를 냈으니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서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다시 서윤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 설거지를 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흘러갔어요. 그 사이사이로 며느리의 잔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이 옷을 잘못 입혔다는 둥, 청소가 덜 됐다는 둥, 반찬이 짜다는 둥. 매일같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저 알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이 되면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갔네. 내일도 똑같겠지. 그럴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딸 수진이었어요. 매일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고 수진이는 끝까지 들어주며 함께 화를 내줬어요. 엄마, 언니가 너무하네. 진짜 화나. 괜찮아. 네가 들어줘서 고마워. 엄마, 너무 참지 마. 또 그러면 나한테 말해. 수진이와 통화를 끊고 나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가끔 수진이가 찾아오는 날이면 며느리도 그날만큼은 조용했습니다. 시누이 앞이라 참는 것 같았어요. 딸이 있어서 다행이야. 딸이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준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회사에서 미국 발령이 났다고. 3년 계약이고 다음 달에 출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됐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를 못 본다는 게 서운했지만 동시에 이제 이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이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고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맞이한 혼자만의 시간.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자주 찾아와 줬으니까요. 엄마, 이제 좀 쉬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수진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찾아와 말했어요. 임신을 했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저는 너무 기뻐서 수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엄마,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나중에 애 태어나면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봐줄 수 있어? 나는 오빠랑 다를 거야. 엄마랑 재밌게 살 거야, 가. 수진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수진이는 다를 거야. 이 아이는 항상 내 편이었잖아. 며느리도 아니고 내 딸인데 뭐가 문제겠어.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설렜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을. 수진이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지우. 저는 손녀를 안아보며 행복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엄마랑 재밌게 살 거야. 수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작은 손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우가 처음으로 웃었을 때,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으로 기어다닐 때, 그 순간순간이 신기하고 예뻤습니다. 아들내 서윤이를 키울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었지. 손주를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지. 딸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도 다니고 애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며느리한테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밤에 지우를 재우고 나면 수진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딸과 엄마가 손주를 함께 키우는 시간.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우가 돌이 되었어요. 아이가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집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만지고 보채고 때를 썼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지우를 쫓아다니며 위험한 것들을 치우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울면 달래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달라진 건, 어느 날 지우가 너무 보채길래 TV를 틀어줬어요. TV에서 소리가 나오자 지우는 울음을 그치고 화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왜 애한테 TV 틀어줘? 애가 너무 보채서 잠깐만 보여주려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요즘 애들 영상 중독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엄마, 그것도 몰라?
수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미안해 하고 말했지만 마음이 답답했어요. 예전에 며느리에게 듣던 말투와 똑같았거든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화장실에 갔는데 지우가 기어가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걸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핸드폰을 왜 아무 데나 둬? 지우가 핸드폰 보잖아. 미안해. 깜빡했어.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깜빡했다. 엄마, 진짜 조심 좀 해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지우 옷을 세탁기에 다른 옷과 함께 돌렸더니 애 옷은 따로 빨아야 한다며 혼났어요. 지우를 재우려고 자장가를 불렀더니 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못 잔다며 혼났습니다. 지우가 낮잠을 안 자서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시켰더니 밖에 미세먼지 심한데 왜 나갔냐며 혼났어요. 무엇을 해도 틀렸습니다. 제가 뭘 해도 수진이는 뭔가 문제를 찾아냈어요. 더 힘들었던 건 수진이가 던진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빠네 애는 다 봐줬잖아. 왜 우리 애는 보기 싫어? 조금만 힘들어하거나 쉬려고 하면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이지. 이게 내 딸 맞나? 항상 내 편을 들어주던 그 아이가 맞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지우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우가 하루 종일 보채서 저는 온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겨우 지우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지우가 또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이 과자가 있었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쌀과자였죠. 유기농이라서 한 번씩 먹이는 간식이었어요. 지우는 과자를 받아들자 울음을 그쳤어요. 그때 수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지우 손에 든 과자를 봤어요. 엄마, 지우한테 뭐 준 거야? 응, 과자 애가 너무 보채서.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지우한테 간식 주지 말라고 했잖아. 저녁도 안 먹었는데 왜 간식을 줘? 미안해. 애가 워낙 울어서. 미안하다고만 하면 뭐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 지우 간식 먹으면 밥 안 먹잖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애한테 먹을 거로 달래려고 해? TV 틀어주고 과자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나는 지우 제대로 키우고 싶다고.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오빠가 답답해했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뭐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네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오빠랑 언니가 답답했을 거 아니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뭐였던 걸까요? 민준이네 집에서 구박받을 때 수진이가 제 편을 들어줬던 그 순간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수진이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수진이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어요. 며느리는 그래도 남이니까 조심했지만 딸은 편하다는 이유로 더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가 아들네 집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을 딸은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저는 그저 애 봐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편할 때만 불러다 쓰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구박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조용히 제 짐을 쌌습니다. 엄마, 나 갔다 올게. 지우, 어린이집 늦지 않게 보내. 수진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쌀 뿐이었어요. 지우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어요. 저는 민준이와 수진이에게 각각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손녀 봐준 거 이제라도 모두 돌려받아야겠다. 요즘 한국인 입주 도우미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더라. 나도 그만큼 받을 거야. 계산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 계좌로 입금해. 안 그러면 네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릴 거야. 수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한 달에 300만 원씩 계산해서 금요일까지 입금해. 안 하면 너희 동네 맘카페에도 올리고 네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엄마라고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참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엄마, 갑자기 돈이 어딨어요? 저 지난달에 차 바꿔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요. 그거 내가 알바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살아야 어머니도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 형편도 생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서윤이 생각은 안 하세요? 서윤이가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습니다. 서윤이는 네 자식이고 네 새끼야. 내 새끼 아니라고. 그리고 나 협박하지 마. 손주 들먹이면서 나 조종하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차 바꾸든 집 사든 그거 내가 알바 아니야. 나도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해 정당한 대가 받는 거야. 금요일까지 입금 안 하면 진짜 다 알릴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바로 딸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화낸 것 때문에 그래. 미안해. 그런데 한 번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번? 수진아, 한 번이 아니야. 너는 매일 그랬어. 내가 뭘 해도 잘못이었고. 엄마, 그건 수진아, 솔직히 너는 네 오빠보다 더 심했어. 며느리는 그래도 남이니까 조심했는데 너는 엄마라고 편하게 생각해서 더 낫대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이러니까 오빠가 답답해했다고 했잖아. 엄마, 그건 내가 말실수한 거야.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나도 이제 지쳤어. 너희한테 이용만 당하는 거. 엄마,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도 형편이. 많긴 뭐가 많아. 요즘 애 봐주는 사람 구하면 그것보다 더 비싸. 네 새끼 네가 알아서 키워.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막내딸 혜원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한테 들었어. 진짜야? 엄마 완전 멋있어. 오빠랑 언니가 너무 심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혜원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엄마가 애 봐주면 진짜 재밌게 살 거야. 엄마랑 이거저거 다 하면서. 혜원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원아, 이제 안 봐줄 거야. 엄마, 나는 진짜 다를 거라니까. 아니야. 네가 다르고 안 다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혜원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혜원아, 엄마도 이제 알았어. 품 안의 자식은 언젠가 떠나보내야 하는 거라는 걸.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야. 각자 살아야 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를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모든 걸 내어줄 필요는 없어. 이제 그걸 알았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딸 수진이는 모두 돈을 제대로 보냈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여행이라도 갈까?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인생이 제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그렇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희로애락이 가득한 사연 드라마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세요.